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냈었습니까?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고 동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학에서 보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자하고 공급자 둘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정보를 제대로 이렇게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정보를 몰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곳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주차장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주차장에 지금 요금이 어떻게, 경기도나 이 서울 같은 데 보면 비용이 안 그래도 좀 비싼데, 좀 더 가격을 좀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우선 있죠, 여러분들. 객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호실들 있죠. 호실들은 전유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객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이러한 전유 부분 소유자분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우리는 관리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좀 다시 말해서 이게 구분 소유자분들의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가정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게 대지하고 건물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대지랑 건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드뭅니다. 아주 오래전에 건물을 사신 분들이 안에서 가끔 이렇게 서울 쪽에 있어서 본 적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드문 사이고요. 그래서 일반화된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소유자 분들의 단체가 관리단인데, 관리단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비법인 사단. 근데 단체는 있는데 비법인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단은 소유주분들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분들이 있으면 그 단체로 설립된 관리단은 있는 거죠. 근데 이 관리단이 조직 구성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 그리고 정관이란다. 규약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면 아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모습은 갖춰져 있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근데 서울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임차인께서 아마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다시 말해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그리고 관리 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공용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용 부분은 누구 거죠? 여러분들? 임차인 여러분들 건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실질적으로는 소유주분들 거죠. 사실 호실 보면은 101호를 사신 분들, 예를 들면 101호 사셨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객실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억이다라고 했을 때 객실에 대한 건물값 부분이 한 1억 1천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객실하고 대지에 있는 부분 모든 것들이 다 산 거거든요. 그러면 공용 부분은 소유주분들의 단체인 관리단 거죠. 그렇다면 관리단 것이기 때문에 관리단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공용 부분은. 그러면 단독 소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단체인 입장에서는, 비법인 사단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독 소유는 우리가 이게 총류라고 하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시간이 만약 무료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소유자분들이 결국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또 여기 좀 정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전국 각지에 보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주차장, 예를 들면 주차장에 감가상각 되는 부분을 있죠. 살펴보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굉장히 좀 낮은 가격으로 매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이게 주차장에서의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소유주분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금액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실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소유자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게 물론 입점하면서 소유자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입점주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임차인분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공정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져가는데, 비용 부분이거든요. 비용 부분. 비용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논란거리가 되고 하는데, 서울 경기도 같은 데 보면 비용을 갖다가 1시간에 500원 이상을 받고 1,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고 하는데, 물론 1,000원을 받는, 1시간에 1,000원씩을 입점주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1,000원씩 받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주차 대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 수익을 받은 수익을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비를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면 좀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또 입점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요금 체계가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무료로 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했던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비법인 사단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비법인 사단, 관리단이 조직 구성 말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질문이 좀 자주 와서 그러는데,
그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 비법인 관리단이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관리규약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그 개정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 주차장 관리 요금 체계든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한테로 가게 해놨는지를 좀 보십시오.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그 관리규약들은 보면 주차장에 대한 권한을 관리위원회한테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인한테 주어지는 경우도 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규약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주차장에 관련돼서 그러면 그 규약 우선으로 가는 거죠. 규약 우선으로. 물론 상위법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근데 만약에 규약에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그런 그 운영 규정은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이 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체계가 우리 비법인 사단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분께서는 아마 규약을 살펴보는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서로 피차있죠. 입점주분들이나 그 관리단 입장에서 서로 전체 입장에서 만약 입점주분들 입장에서도 영업하는데 괜히 영업하면서도 또 관리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점주분들 입장도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해 보시면 그러면 상대편 관리단에서는 지금 하는 이야기 일단은 이런 거잖아요. 그 관리단 건물 보존 관리에 철저히 하면서 관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입점주분들이 영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영업을 잘 되도록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업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앉아 소통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라는 겁니다. 충분히 정보를. 제가 아까 정보의 비대칭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입점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멘토님 거기에 우리 지금 보니까 요금 체계가 좀 올라갔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금 체계가 500원도 올라갔어요, 300원도 올라갔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0분 단위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1시간 단위로서 아니면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이밍을 갖다가 30분, 1시간에서 한 30분으로 줄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입점주분들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관리단 입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단 입장. 그래서 관리단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렇다면 건물보존관리에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그 관리소장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소장님한테. 그 어떤 상황인지를 좀 물어보시면 그 소장님이 아마 그런 체계를 잡을 때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 위주로 해가지고 요금 체계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주차장에 있는 허용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금액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많이 높이고 오히려 외부 주차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 위주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서로 의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는 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연락 오실 때, 멘토님, 저희가 이제 영업을 지금 하면서 건건히 버티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골프 스크린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액을 좀 적게 받다 갑자기 한 500원씩 올려가지고 시간당 단위가 너무 이게 힘듭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왔는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금액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금액이 좀 저렴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또 이게 난감한 상황도 있었고, 그런 건데, 좀 이해는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관리단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단에서도, 아마 대부분은 그걸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볼 때는 그래요.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긴 한데, 공용 부분이죠. 주차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져가는데, 입점주 분들의 영업을 또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같이 우리가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장에 대한 입점주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 체계는 좀 상당히 좀 낮추고, 그것도 그리고 그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그 수익금으로 주차 보수뿐만 아니고 각종 수리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비로, 그러니까 탕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입점주분들의 관리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앉아 윈윈이 되겠죠. 좀 그런 식으로 관리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배려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역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된 선택이 아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많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봐왔겠죠. 집합 건물도 하나의 그런,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 자산이잖아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근데 입점주 입장에서는 점유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점유 일단 했을 때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입장이 약간 틀리거든요. 이게 자산을 보는 이게 입장이. 이러한 아무리 정보가 그래서 제 말씀은 정보가 이렇게 다 오픈되고 됐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의 입장이 다를 때는 서로가 지금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해나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입장에서 상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는 가져가야 되겠죠. 좀 그렇게 한번 살펴봐가지고 주차장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하니 어떻게 하니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소송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정의가 바탕이 되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했을 때 모를까? 이게는 좀 합리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게 소송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피차 서로 도움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늘 저는 그래 봅니다. 역사는 보면 결국에 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사랑 이런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마무리 제가 하자면, 여러 집합 건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거 여기서 통해서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찾아보면 또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보시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꼭 좀 한 번씩 가끔은 살펴보셔가지고, 서로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자기가 진짜 정보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게 제일 있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